안녕하세요, 바람문세입니다. 네, 혹시 제 채널에서 마블 관련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갑자기 제가 나와서 놀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네, 혹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중요한 공지라고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두 번째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이네요. 실은 첫 번째 예고편이 공개된 후에 너무 많은 정보와 루머가 쏟아져서 감당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고편이 공개될 때 한꺼번에 얘기하자니 또 분량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서 이번 주 중에 한번 정리하려는데 늦었네요. 그 바람에 이번엔 또 몇 분짜리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예고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팬서를 포함한 모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두 번째 예고편은 뉴욕에 해성 같은 물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곧이어 블랙 위도우와 브루스 배너, 그리고 워머신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만 이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을 한데 붙인 낚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 곳은 뉴욕이 아니라 와칸다겠죠. 배경을 유심히 보시면 첫 번째 예고편에서 브루스 배너가 헐크버스터를 손보다가 블랙 위도우와 만났던 곳인 것 같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브루스 배너의 의상 역시 동일합니다. 나중에 워머신이 캡틴 아메리카와 함께 와칸다에 당도하는 것도 볼 수 있으니 두 장면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걸 교묘하게 이어붙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헐크버스터의 주인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브루스 배너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블은 종종 레고와 펀커 등의 피규어를 통해 영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 인피니티 워의 피규어도 판매 전부터 사진이 대거 유출됐습니다. 이걸 보시면 헐크버스터 안에 브루스 배너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예고편을 보고해서 브루스 배너가 헐크버스터를 타고 싸우다가 밀리게 되자 헐크로 변하게 될 것 같다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이것도 용케 맞았네요. 물론 틀린 게 훨씬 더 많지만 두 번째 예고편에서는 아웃라이더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헐크버스터가 위기에 몰리는 걸 볼 수 있었고 하스브로에서 제작한 피규어에는 헐크가 헐크버스터를 깨고 나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거였죠.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다시는 헐크에서 브루스 배너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던 데다가 첫 번째 예고편에 헐크가 등장했으니 별로 어려운 예상은 아니었습니다. 단, 내 피규어가 영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절대 아니라서 100% 신뢰할 순 없습니다. 근데 첫 장면에서 뉴욕으로 떨어지던 물체도 브루스 배너 또는 헐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닥터 스트레인지의 본거지인 생텀의 창으로 그 물체가 다가오는 게 보이죠? 혹시 첫 번째 예고편에서 봤던 이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토르와 함께 타노스에 맞서 싸우다가 우주선 밖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타노스가 지구로 향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알리기 위해 혼자 황급히 지구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브루스 배너라면 대기권 진입 시에 살아남기 힘들 테고 우주선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옷이 찢어진 걸로 봐선 헐크인 채로 떨어진 후에 브루스 배너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 1편에서처럼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까요? 이건 첫 번째 예고편에서도 봤던 장면이죠. 타노스가 토르의 우주선을 공격해 스페이스 스톤을 손에 넣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옆에는 파워스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예고편을 보고해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잔다르가 어떻게 털린 건지 무지 궁금하네요. 이 시점에 파워스톤이 있다면 가장 먼저 당했다는 건데 진짜 타노스 일당에게 털린 건지 아니면 누가 몰래 빼돌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토르는 타노스에게 머리를 한 손에 붙잡힌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코미콘에서 공개했던 영상에 있던 장면인데 이번에 해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바닥을 보면 거미 한 자루 있죠? 저게 바로 해임달의 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타노스 일당이 토르의 우주선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싸우다가 해임달이 죽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뜻 보면 둘이 비슷해 보이고 해임달이 소울스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리 확률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키나 다른 사람이 들고 싸운 검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작 중요한 건 아스가르드 사람들이 죄다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행여라도 그렇게 되면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기껏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보람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인피니티 워나 속편에서 토르와 로키까지 죽어버리면 아스가르드는 멸망할 지경에 빠집니다. 그런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길 바라야겠네요. 가모라는 타노스의 가공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우주의 절반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타노스가 직접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도 인류의 절반은 살아남는다는 말도 하죠. 가모라는 만약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으면 고작 손가락 한 번만 튕겨도 가능하다고까지 말하는데 이건 인피니티 워가 영향을 받은 코믹스 중 하나인 인피니티 건틀렛에 나온 걸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황당하게도 손가락 한 번 튕겼더니 지구를 비롯한 전 우주의 생명체 중 절반이 사라집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사라진 사람들 중에는 슈퍼히어로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인피니티 워나 속편에서도 이 지경까지 갈까요?
가뜩이나 어벤져스 멤버들 중 일부가 죽는다는 소문이 파다마당이지만 늘 그랬듯이 영화가 코믹스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타노스가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르는지는 코믹스와 영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코믹스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데스의 마음을 처절할 정도로 갈구하다가 광기에 빠졌던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토르 라그나로크에 헬라가 등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헬라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버전의 데스일 거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코믹스의 데스를 대신해 영화에선 헬라가 이 사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죽음의 여신이니 그럴듯해 보였고 저는 토르 라그나로크의 결말을 보면서도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코믹스로부터 극히 일부의 영향이나 영감만 받는다는 걸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케빈 파이기의 인터뷰를 보니 타노스는 우주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자세한 사연을 알면 다릅니다. 타노스는 과거에 자신의 고향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타이탄 행성이 초토화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타노스는 그 꼴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행에 옮기진 못하게 되면서 타이탄이 멸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우주에서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반이라도 살리고자 나머지 절반을 없애버리려는 겁니다. 타노스가 볼 땐 우주의 온갖 생명체가 과도하게 팽창해서 해를 입히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킹스맨 1편의 발렌타인이 가이아 이론에 빠져서 지구를 구하겠답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루소 형제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다른 누구도 아닌 타노스의 영화라고 밝혔습니다. 타노스가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데다가 분량도 가장 많다고 했으니 방금 말씀드린 과거사와 더불어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타노스가 그냥 단순한 극강의 악당으로 나오는 건 아닐까 했는데 다행입니다. 하긴 마블도 이젠 악당에게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깜빡했네요. 루소 형제는 윈터 솔저와 시빌 워에서 두 번 다 매력적인 악당을 선보이기도 했으니 더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타노스에게 상당한 공을 쏟았으며 이 시대의 다스베이더를 만들고 싶었다는 포부도 밝혔으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상영시간도 무려 156분에 달한다고 하니 충분한 이야기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타노스를 제외한 어벤져스 멤버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캐릭터가 누군지도 밝혔습니다. 타노스와 그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누군지는 뒤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짓도 해야 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보시지 않겠어요? 피터 파커는 첫 번째 예고편에서 봤던 것처럼 학교 버스에서 모종의 기체를 보자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는 재빨리 수트로 갈아입은 후에 출동합니다. 버스 안에는 다른 학생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밖에 매달려서 입는 거겠죠? 이어서 아이언맨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피터가 먼저 기체에 올라탄 후에 접근해서는 새로운 수트를 건네줄 것 같습니다. 슈퍼볼에서 공개했던 영상을 볼 때 저렇게 높이 올라간다면 스파이더맨이 견딜 수 있을까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산소가 희박해져서 죽을 수도 있을 테니 아이언맨이 등장해 새로운 수트를 건네주고 그 수트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한 산소 공급 장치 같은 것도 있어서 무사하지 않을까요? 항상 강조하듯이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지만 첫 번째 예고편에서 다시 기체에 올라타는 장면이나 타노스에게 당하는 장면을 봐도 모두 새로운 수트를 입고 있는 걸로 봐선 그럴 확률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직후에 닥터 스트레인지와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슈퍼볼 영상에서 세 사람이 함께 어딘가에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마도 뉴욕에 나타난 기체의 내부이지 않을까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데다가 브루스 배너까지 와서 타노스가 온다는 소식을 전했을 테니 사태를 파악하려고 미리 가봤을 수 있겠죠. 어쩌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이때 만나는 걸지도 모릅니다. 예고편에서 보셨다시피 벌써부터 약간의 트러블이 발생하는데 아이언맨의 작전을 가볍게 씹어주는 걸 보면 역시 스타로드답네요. 과연 가뜩이나 제멋대로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어벤져스와 어떤 조화를 이룰지 궁금합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의 새 수트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예고편을 보고 해서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어쩌면 아크 리액터가 굳이 옷 밖으로 나온 걸 보면 새 수트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했었죠. 이것도 제 예상이 적중한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됐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의 기사에 따르면 저 아크 리액터가 수트라고 합니다. 이런 걸 두고 선조님들께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다고 하시는 거겠죠.
어떻게 수트가 되는지는 슈퍼볼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코믹스에 등장하는 블리딩 엣지처럼 나노 기술로 온몸을 감싸는 수트가 됩니다. 더 정확한 건 블랙팬서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블랙팬서의 동생인 슈리가 개발한 새로운 수트가 나노 기술로 제작돼서 목걸이만 있으면 언제든지 장착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어쩌면 와칸다의 과학 기술이 토니에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블랙팬서는 시빌워 직후, 인피니티 워는 시빌워로부터 약 2년 후가 배경입니다. 와칸다가 베일을 벗기로 했으니 그 사이에 토니가 슈리를 통해 나노 기술을 익혔거나 그걸 받아들인 후에 더 진보시켰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도움 없이도 혼자서 얼마든지 개발해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건 아니까 행여라도 아이언맨의 팬이신 분들은 발끈하지 마세요. 그냥 제 허접한 예상일 뿐입니다. 과정이 어쨌든 아이언맨 수트는 덕분에 한층 진화했습니다. 예고편에서 보셨다시피 즉석에서 다리 부분이 추진장치로 변하기도 하고 핫토이에서 공개한 피규어를 보면 왼쪽 팔 위에 캐논이 생성됐습니다. 심지어 오른팔은 아예 전체가 캐논으로 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이언맨이 오른팔을 잘리는 거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나간 거 아닐까 하지만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장담할 수 없으니 지켜보기로 하고 등 뒤에는 날개가 부착됐습니다. 강력한 추진장치가 생겼으니 비행할 때 저런 날개가 필요할 것도 같네요. 근데 해외에서도 매체마다 말하는 게 달라서 저 수트가 블리딩 엣지인지 모델 프라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마블은 코믹스를 그대로 따르진 않으니 둘을 교묘히 섞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스파이더맨의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결말에 나온 수트를 착용합니다. 여전히 영화에서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라고 부를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의 피규어를 통해 코믹스의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팔이 4개도 생겼죠? 강조하지만 항상 영화와 일치하진 않아서 장담은 못하겠으나 레고에서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제작한 걸 보면 진짜 이런 수트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법을 시전하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면서 타임스톤이 빛을 발합니다. 이건 아마도 아이언맨을 소환하려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의 기사에서 아이언맨이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소환된다고 밝힌 걸 보면 한시가 급하니 그렇게 생텀으로 데리고 와서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전과 스칼렛 위치는 와칸다에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을 보아하니 굉장히 위급하거나 좋지 않은 상황인 모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세한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첫 번째 예고편을 보고 해서 제가 했던 예상 중 또 하나 맞은 게 있습니다. 왜 비전이 인간의 몸으로 있는 걸 보고는 마인드 스톤을 뺏기고 인간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등의 루머가 많았었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냥 이 장면은 인피니티 워의 초반부입니다. 비전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숨어 지내야 하니 자신의 몸을 인간의 형태로 바꿨습니다. 또는 스칼렛 위치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저도 좀 놀랐는데 이게 맞았습니다. 마블에서 얼마 전에 시빌워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 일부를 담은 코믹스를 발간했는데 거기 보면 비전과 스칼렛 위치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됐다는 결말을 담았습니다. 10중 8구 그렇게 지내다가 블랙 오더의 공격을 받는 중에 캡틴 아메리카가 극적으로 나타나서 구해주는 거겠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미리부터 조금 흥분하셔도 좋습니다. 예고편을 통해 이미 보셨다시피 캡틴과 블랙 위도우, 브루스 배너, 팔콘, 비전, 스칼렛 위치, 워머신이 와칸다로 옵니다. 캡틴과 블랙 위도우는 방금 말씀드린 코믹스를 통해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워머신은 어떤 연유로 이들에게 합류한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행히 지금은 걸어다니는 건 물론이고 전투까지 가능할 정도로 회복한 모양입니다.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한 건 이게 아니고 한 인터뷰에서 루소 형제가 말한 바에 따르면 이들이 와칸다로 온 건 캡틴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비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삼기에 와칸다보다 더 나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지구상에서 최고의 과학기술을 보유한 나라라서 그렇지만 진짜 중요하다고 한 건 이것도 아닙니다. 너무 뜸을 들이는 것 같아서 재수없어 보이려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케빈 파이기의 말에 따르면 예고편에서 봤던 와칸다에서의 전투가 인피니티 워의 후반부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타노스 일당의 공격을 대비하는 과정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분량의 대규모 전투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루소 형제는 시빌워에서의 공항 전투를 찍느라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자막으로 보시다시피 진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완성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고도 했는데 인피니티 워는 그 서너 배에 달한다고 했으니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 같네요. 예고편만 봐도 벌써부터 감이 오죠? 이 망토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뒷모습인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토르인 것 같습니다. 라그나로크에서의 토르는 망토가 반쯤 찢어진 상태였지만 인피니티 워에 오면서 다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모양입니다.
이번 예고편에서 볼 수 있었던 장면은 아마 토르가 새로운 무기인 스톤브레이커를 손에 넣는 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고편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만났었죠. 슈퍼볼 영상에선 로켓과 그루시 함께 어딘가로 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셋 다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셋은 인피니티 워 초반부에 토르의 새로운 무기를 찾았다는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른 장면에서 또 다른 어딘가에 도착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는 스타로드, 가모라, 멘티스, 드렉스만 있는 걸 보면 셋이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토르는 그 여정의 끝에서 스톤브레이커를 손에 넣게 됩니다. 현재 들리는 얘기론 저 스톤브레이커의 손잡이가 그루스의 몸에서 나온 나무라고 합니다. 원래 스톤브레이커는 토르가 아니라 베타레이빌이라고 하는 다른 캐릭터의 무기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동상 중 하나로 잠깐 등장했었죠. 코믹스를 보면 오딘이 토르와 베타레이빌에게 둘 중 싸워서 이긴 자에게 멸니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베타레이빌이 이기지만 멸니리는 사양하자 새로 만들어서 준 무기가 스톤브레이커입니다. 재질은 멸니르와 같은 금속인 우르고 니다벨리어라고 하는 행성의 난쟁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왜 첫 번째 예고편을 보고 해서 피터 딩클레이지도 인피니티 워에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아마도 그가 스톤브레이커를 만들어주는 난쟁이를 연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톤브레이커를 손에 넣은 토르는 와칸다에서 캡틴과 재회한다고 합니다. 최후의 보루가 와칸다라고 했으니 스톤브레이커를 갖고 와서 모두 함께 마지막 일전을 벌이겠네요. 그리고 앞에서 감독이 타노스를 제외한 어벤져스 멤버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다고 했던 캐릭터가 있다고 했었죠? 바로 토르입니다. 라그나로크에서 대번에 새롭게 변신하더니 인피니티 워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의 타노스는 가모라가 과거를 회상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모라가 어릴 때 타노스가 자신의 고향을 점령했던 광경을 떠올린 것 같네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법을 발휘하면서 스타로드와 짝을 이루어 전투에 나섰습니다. 코미콘에서 공개했던 영상으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디딤판을 만들어주자 그 위로 스타로드가 허공답보 중입니다. 문제는 여기가 어딘가는 건데 배경을 보아하니 뉴욕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와칸다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체 어딜까요? 네, 어쩌면 타노스의 고향이자 지금은 폐허가 된 타이탄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엔터테인먼트 위클리가 이런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저긴 지구가 아니라 타이탄이라고 밝혔습니다.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의 능력으로 달을 끌어당기고 있는 건데 배경을 보면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한 가지 의아한 건 만약 저기가 진짜 타이탄이라면 영화의 어느 시점에 나오는 장면일까 하는 겁니다. 저렇게까지 싸우는 걸 보면 후반부가 걸맞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인피니티 워의 후반부는 모조리 와칸다에 쏟아부었다고 하니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셋 중 하나겠죠. 인피니티 워가 아니라 속편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거나 와칸다로 향하기 전에 타노스가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타이탄에서 싸우거나 인피니티 워의 후반부 전체가 와칸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잘못된 소식이거나 첫 번째는 확률이 가장 낮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인피니티 워의 예고편인데 속편의 장면을 넣으면 완전 낚시죠. 진짜 그랬을 수도 있으나 뒤의 두 가지 중 하나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실제로 중반부에 벌어지는 전투라면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아이언맨이 타노스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역으로 이용하자고 말하잖아요. 이 발언을 근거로 하면 아이언맨은 닥터 스트레인지 등과 함께 우주로 나갑니다. 타임스톤이 반드시 필요한 타노스는 자연스레 그들을 따라가게 될 테니 지구가 파괴되는 걸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주로 유인한 후에 타노스를 없애는 게 목표였겠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합니다. 끝내 타임스톤을 손에 넣은 타노스는 이제 소울스톤을 찾아 지구로 돌아가서 와칸다를 공격합니다. 어떤가요? 그럴듯한 시나리오 아닌가요? 네. 지금 첫 번째 예고편을 다시 보니 타이탄이 됐든 다른 행성이 됐든 우주에서 타노스와 싸우다가 대패하고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예고편에선 아이언맨의 수트가 반파된 것도 볼 수 있었죠. 어쩌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는 바람에 소울스톤이 어디에 있는지 실토하라고 고문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장면도 초반부가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 타노스와 싸우기 직전이 될 것 같지만 이젠 말 안 해도 아시죠? 어디까지나 제 예상일 뿐이니 맞을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틀렸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제 캡틴은 타노스의 공격을 받아냅니다. 이래서 제가 캡틴을 가장 좋아합니다. 비록 한 팔로 공격하긴 했지만 타노스도 흠칫 놀란 것 같네요. 이 장면의 인피니티 건틀렛에서 타임스톤을 볼 수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예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겠지만 확인이 불가합니다.
일전에 공개했던 포스터를 보면 타임스톤은 엄지손가락 위에 부착되는데 교묘하게도 하필 손등이랑 엄지손가락 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설사 타임스톤을 진짜 손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인피니티 스톤이 있습니다. 손등에 부착되는 마인드 스톤은 당연히 없을 거고 소울 스톤과 리얼리티 스톤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울 스톤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스가르드가 콜렉터에게 맡겼던 리얼리티 스톤도 없습니다. 혹시 어벤져스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미리 손을 썼을까요? 그리고 소울 스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현재 가장 자주 거론되는 행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헤임달, 둘째는 와칸다입니다. 헤임달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으니 다들 아실 테고 많은 사람들이 와칸다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는 블랙팬서에서 티찰라와 에릭이 하트오브를 마시고 환영을 받다는 것입니다. 코믹스를 보면 소울스톤 내에 소울월드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까 잠시 언급했던 코믹스인 인피니티 건틀렛에서는 아담 모록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블랙팬서에서 봤던 환영이 실은 환영이 아니라 코믹스와 같은 소울스톤 내의 세계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중입니다. 하트 오브도 H로 시작하니 그럴듯하긴 한데 하트 오브의 색깔은 보라색이라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헤임달이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하네요. 이외에도 여러가지 가설이 있지만 골치 아프니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확한 건 영화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시빌워 당시의 이야기를 담은 코믹스를 보면 웡이 소울스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와중에도 자신이 현재 알고 있는 대로라면 6개의 인피니티 스톤 중에서 소울스톤이 모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등장하지 않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예고편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른 이야기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선 인피니티 워의 속편까지 포함해서 두 영화의 이야기는 인피니티 스톤을 찾는 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독들이 맥거핀을 언급했거든요. 맥거핀이 뭔지는 예전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설명했었는데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또 얘기하려면 힘드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떡밥이나 낚시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타노스는 줄곧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맥거핀과도 같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조금씩 얼굴을 비추면서 호기심을 유도한 덕분에 벌써부터 관객들이 인피니티 워에 열광하게 됐죠. 지금까지는 타노스가 맥거핀의 역할을 하면서 기대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이야기를 발생시키고 이끌지만 정작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예 그 실체가 무엇인지조차 밝혀지지 않기도 합니다. 스릴과 서스펜스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고안한 개념인데 미션 임파서블 3의 토끼발이 전형적인 맥거핀이라고 하면 훨씬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그러고 보니 간단하게 말한다고 해놓고 거의 다 얘기했네요. 각설하고 인피니티 워의 경우는 다들 어떤 이야기가 될지 예상하기 너무 쉽습니다. 인피니티 스톤을 찾아가니 당연히 비전과 닥터 스트레인지가 표적이 될 거고 다른 멤버들과 함께 힘을 합해 그걸 지키는 거죠. 끝내 타노스가 모두 손에 넣게 된다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최소한 타임스톤을 뺏기고 더 나아가 비전은 죽게 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감독들이 맥거핀을 거론한 데다가 인피니티 스톤을 가리켜 이 이야기의 기반이라는 말도 한 걸 보면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궁극적으론 어벤져스 멤버들의 은퇴를 위한 거대한 세레모니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닥터 스트레인지와 비전이 맥거핀의 역할을 한다면 비전의 경우는 최악의 상황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슈리가 홀로그램을 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쩌면 윈터 솔저를 치유했던 것처럼 비전이 마인드 스톤 없이도 살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캐릭터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앤트맨과 호크아이는 등장합니다. 예고편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건 역시 방금 얘기한 코믹스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레프트를 탈출한 후에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앤트맨과 와스프의 예고편을 보고 예상한 것도 하나 맞아떨어지네요. 앤트맨은 잡히는 게 아니라 딸을 위해 자수하는 걸 수도 있다고 했었죠. 요즘 제가 타율이 좀 좋네요. 아무래도 두 사람 다 비중은 아주 적을 것 같은데 감독들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분량이 적은 캐릭터가 속편에선 앞에 나서게 될 거라고 했으니 혹시 두 캐릭터의 팬이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캡틴 마블은 최근까지도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많았는데 불과 며칠 전에 나오지 않는다고 재차 못을 박았습니다. 최대한 희망을 가져도 기껏해야 쿠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정도겠네요. 그리고 인피니티 워부터 속편까지 가장 많은 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건 대체 어떤 캐릭터가 죽거나 사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믹스와 달리 영화에서는 누군가 실제로 그 캐릭터를 연기해야 하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으니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긴 합니다.
현재 유력한 건 자연스레 기존의 어벤져스 멤버들입니다. 해외에선 아이언맨이 죽을 거라는 예상이 가장 많지만 꼭 죽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연을 거치면서 더 이상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하지 않게 되는 걸 수도 있겠죠. 일각에선 촬영 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고 타임스톤을 이용해 모두 없었던 일로 되돌린다거나 시빌워의 초반부에서 토니 스타크가 소개했던 장치로 기억을 지운다거나 하는 등의 예상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당연히 알 수 없지만 케빈 파이기와 감독들 모두 관객으로 하여금 각오를 해둬야 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케빈 파이기는 한 인터뷰에서 만약 이번에 누가 죽는다면 진짜 죽게 되는 건지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건지 주의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가 죽을 걸로 예상했고 그 예상이 맞아떨어진다면 진짜 죽어서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겠죠. 감독인 루소 형제는 인피니티 워에 닥치는 위기가 다른 어떤 마블의 영화보다 10배 이상 커진다고 합니다. 급기야 인피니티 워의 속편에 이르면 일찌감치에 알려졌던 것처럼 모든 게 끝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책이라면 인피니티 워와 속편은 그 책의 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책을 쓰게 된다는 거죠. 설상가상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모든 영화가 이젠 끝이라거나 종말이라고 떠드는 거에 질렸지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속편은 진짜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난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말까지 더 붙였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끝으로 루소 형제는 인피니티 워와 속편을 연출하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다른 감독들과 긴밀하고도 끊임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모든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행여라도 다른 영화와 어긋나게 되는 걸 대비하는 거죠. 그럴만도 한 게 당시에 앤트맨과 와스프는 막 촬영에 들어갈 무렵이었고 블랙팬서는 절반 정도 마쳤을 때였다고 합니다. 다른 영화들이 완성은커녕 다른 장소에서 촬영되고 있는 중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니 이래저래 엄청나게 신경 쓰고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진짜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영화들을 원하는 다른 제작사들도 배워야 합니다. 제 아무리 마블이 싫어도 이런 노력 하나만큼은 인정하지 않곤 못 빼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피니티 워에 출연한 배우들도 죄다 입을 모아서 기가 막히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자신들조차 이게 가능한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긴 그 많은 스타급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부터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약 한 달 후에 확인해 봅시다.